지긋지긋한 만성 통증,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대상포진, 심지어 암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암이 걸리고 나니까 그때는 몸이 너무 차가웠지 않을까. 그 기준 체온보다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은 30% 감소하고 암세포는 체온이 35도 정도 됐을 때 가장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건강의 바로미터는 바로 체온. 몸을 따뜻하게 열을 내면 체온이 쑥. 내 몸을 살리는 온열의 힘을 함께 느껴보실까요? 산조건 내가 오늘 제일 늦었어. 연극 연습실을 찾은 김민정 씨. 안녕. 아이고 선배님 오셨어요. 어서 오셔. 어서 오세요.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잠깐의 휴식 시간, 김민정 씨가 나홀로 뭔가를 하시는데요.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찜질. 옷찜질. 땀난다 땀나. 그새를 못 참으시고 또 짖으시네. 이렇게 하면 배가 따뜻해지고 온몸이 훈훈해지고 피로가 확 풀어지는 것 같이 좋잖아. 이런 것도 갖고 다니시나요? 평소에? 여기 연습실에 놓고 다녀. 따뜻한 음식 좋아하고 따뜻한 따끈한 아랫목 좋아하고 막 아무튼 따뜻한 건 다 좋아했는데 그게 잘 해온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 뭐 온열, 뭐 기구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건강 관리를 더 철저하게 잘 해나갈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정상 체온을 유지해야 할까요? 자,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가 우리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화학 반응이나 효소가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야 됩니다. 체온은 신체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첫 번째 지표인데요. 생명 활동에 꼭 필요한 효소는 적정 체온을 유지할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체온이 떨어지면 혈관은 수축되고 심장 박동이 느려지다가 결국엔 멈추게 됩니다. 반대로 39도 이상의 고온이 계속되면 열로 인해 장기와 뇌가 손상돼 위험해집니다. 체온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대표적 사례가 캥거루 케어인데요. 체온이 낮은 미숙아들을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사망률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무관심 속에 체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몸에 어떤 독소들이 쌓이게 됨으로 인해서 순환의 장애로 인해서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내 몸에서 어떤 나쁜 균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를 공격하게 되고 면역력은 체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체온으로 혈관이 수축하면 혈류가 막히고 이때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구도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온열을 하면 정말 체온이 올라갈까요? 세 분의 저체온 사례자를 모시고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손이 유독 그냥 차더라고요. 발도 그러고 몸이 병원에는 안 가봤는데 손이랑 발이 많이 찼었어요. 먼저 평상시 체온이 어떤지 적외선 체열 사진을 찍어보았습니다. 몸이 따뜻하면 밝고 차면 어두운 색을 띠는데요. 추운 환경에서 일하며 손발이 차갑다는 최아란 씨. 손목 아래가 보이지 않을 만큼 체온이 낮았습니다. 정상인과 확실히 차이가 나죠. 출산 후 찾아온 저체온이 고민인 장성은 씨. 상하체의 체온 불균형이 심각했습니다. 반면 무릎이 아픈 성상필 씨는 그 부위만 검게 나왔는데요. 기준보다 4도 이상 낮았습니다. 곧바로 25분간 원적외선을 이용한 온열 요법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최아란 씨는 전혀 보이지 않던 손이 보였고요. 하체 쪽 온도가 낮았던 장성은 씨도 골고루 밝아졌습니다. 무릎 온도가 낮았던 성상필 씨 역시 5년 전보다 좋아졌습니다. 지난해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인 김하연 씨. 무엇보다 신경 쓰는 건 체온입니다. 면역을 높여야 되니까요. 제 자신이 몸 상태가 항암만 하고 나서는 제가 너무 몸도 힘들고 하니까 면역도 이 체온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항암 환자들은. 항암 치료와 함께 병행하고 있는 것은 고주파 온열 치료. 뜨거운 열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치료입니다. 암은 보통 일반 세포하고 다르게 정상 세포하고 다르게 38.5도에서 한 43도 사이에서 보통 다 사멸을 합니다. 괴사가 되거나 이제 에이팝토시스라고 해서 스스로 자멸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우리가 정상 세포는 47도가 넘어야지 이제 죽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열에 약한 암세포를 고주파로 죽이는 건데요. 먼저 40도에서 43도 사이의 온도로 암이 있는 부위에 고주파를 쏩니다. 이때 발생한 열은 암세포로 돌진, 꽁꽁 가둔다고 합니다. 결국 뜨거워진 암세포는 스스로 죽게 되는 거죠. 이 온열 치료는 항암 치료와 병행하면 효과가 더 높다고 하네요. 열을 한 번 더 가해줌으로써 그 다시 그 암의 DNA가 다시 살아나는 거를 조금 차단해주는 이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실제 난소암의 경우 온열 치료로 생존율이 높아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열로 다스리지 못할 병은 없다고 할 만큼 온열의 힘은 큽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고 가장 추운 나라, 네,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역시 추위와 싸우고 있는데요. 이곳에선 어떻게 혹한의 날씨를 견딜까요? 러시아인들의 온열 비법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 가정집을 찾았습니다. 마침 식사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빨간 비트가 들어간 러시안 수프, 보르쉬. 우리가 김치찌개를 먹는 것만큼 즐겨 먹는 전통 음식이라네요. 사우나를 끝낸 니콜라이 씨 부자를 따라가 봤는데요. 또 한 번 옷을 벗으시고 뭔가를 작동시키는데요. 머나먼 한국에서 건너온 온열기라고 하네요. 러시아 분들도 찜질을 좋아하는지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을 짓는 니콜라이 씨 부자. 근데 이거 어디서 나신 거예요? 저번에 한국에 가니 사람들이 이런 장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장만해서 찜질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온열 멘트는 너무 따뜻해서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니콜라이 씨 부자가 건강을 지키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한국식 온열법에 있었습니다. 니콜라이 씨 오늘 밤은 더 푹 주무시겠네요. 실제 한국 온열기를 파는 매장에는 빈자리 하나 없이 러시아 분들로 가득했습니다. 다들 찜질 삼매경이시네요. 자주 오세요? 매일 와요. 6개월 동안 한두 번 빼고 매일 왔어요. 저는 원래 혈압이 높아요. 지금은 낮아졌고 160에서 180 정도였거든요. 200까지 올라간 적도 있어요. 지금은 혈압이 135 정도 됩니다. 고혈압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한국식 온열을 볼 수 있는 또 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병원이었습니다. 보시는 치료는 러시아에서 흔하게 이루어지는 물치료인데요. 따뜻한 물의 수압으로 재활을 돕는다고 합니다. 물치료 외에도 러시아는 온열을 이용한 다양한 물리치료가 발달했다고 하는데요. 추운 날씨와 연관이 깊습니다.
병원에서는 다양한 온열요법과 물리치료법을 선호합니다. 우리 러시아는 춥고 북부 지역은 특히 햇빛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한국 온열 제품도 물리치료에 쓰이고 있었는데요. 어떠냐고요? 따뜻해요. 기분이 아주 좋고 편안합니다. 평소 근육통을 앓고 있다는 알렉세이 씨. 건강에는 도움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힘을 써야 하는 일을 해요. 여기서 치료를 받고 난 10일 뒤부터 증상이 완화돼서 일하는데 한결 수월해졌어요. 요즘 러시아에선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데요. 덕분에 한국 온열기도 인정받고 있답니다. 한국 온열기는 좀 더 전문적인 열을 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여기에 복합 세라믹이 열을 내고 보존하는데 우수한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병원에서 한국 온열기의 효능을 테스트해 봤는데요. 통증 감소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험에 응했던 환자들 대부분이 만족해했어요. 실험을 몇 번을 진행하든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한국 온열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통증 감소 효과가 2.5배로 아주 큰 거죠. 온열기를 쓰고 모든 환자들의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했던 키리아노바 교수는 한국 온열기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한국 온열기에 복합 세라믹이 데워지면 아주 좋은 영향을 줍니다. 생리학적으로 신체에 주는 효과가 아주 다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한국 온열기에 갈색 도자기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온열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갈색 도자기는 4가지의 광물을 분쇄해 섞은 복합 세라믹인데요. 미세하게 분쇄한 가루를 빚어 13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내면 바로 복합 세라믹이 만들어집니다. 찜질방 가시면 황토방부터 한 번씩 다 들어가 보시죠. 그런데 온열의 효과를 높이려면 음이온이나 원적외선 방출량 등을 잘 봐야 한답니다. 음이온 덩어리로 알려진 토르말린, 유해 물질을 걸러낸다는 맥반석, 원적외선의 대표 광물로 소문난 게르마늄, 여기에 정화작용에 좋다는 화산석까지 이것들로 만든 복합 세라믹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동일한 크기와 무게의 4가지 온열 광물들 위에 측정기를 올리고 공간을 차단해 음이온을 측정해봤습니다. 측정 결과 복합 세라믹이 다른 광물들보다 월등하게 음이온 수치가 높았는데요. 음이온 700개면 공기 좋은 시골에서 나오는 음이온 개수와 같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이온은 혈액 중에 전자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혈액순환 개선 및 통증 완화 등 인체에 도움을 주는 효과로 미국과 일본 등의 연구 사례에서 온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온열은 열을 전달하는 속도도 중요하죠. 그래서 열 전도율을 측정해 봤는데요. 측정 결과 복합 세라믹이 주어진 시간 안에 가장 빨리 뜨거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열 전도가 좋은 소재는 열을 짧은 시간에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열 전도도가 좋은 소재를 사용한 제품일수록 사용자의 인체에도 빠르게 열을 전달할 수 있어 온열기기 기능에 있어서는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온열의 효과가 높은 것을 택해야겠네요. 흥겨운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중년의 한 쌍. 10년째 스포츠 댄스를 함께 즐기고 있는 황하순 씨 부부인데요. 이들이 열심히 춤을 추는 까닭은 바로 황하순 씨의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랍니다. 자상도 하셔라. 아내 얼굴에 흥건한 땀도 닦아주시네요.
실내에서 밖에를 나가면 제가 그냥 가슴이 후들후들 떨릴 정도로 그렇게 추위에 예민하고 또 콧물도 나고 그런 증상들이 굉장히 괴로웠어요. 황하순 씨의 댁을 따라가 보았는데요.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고 계셨습니다. 체온이 낮아 말 못할 질병도 앓았던 황하순 씨는 짬나는 대로 반신욕을 하신다는데요. 30분 정도 반신욕을 하면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제가 진짜 피곤할 때는요, 어떻게도 피곤이 잘 안 풀린데 반신욕 하면 땀 흘리고 나고 따뜻하게 몸을 하니까 피곤이 진짜 빨리 풀리는 것 같아요. 일로 오세요. 따뜻한데 몸을 지져야지. 이제 운동하고 왔으니까. 체온을 올리는 그녀의 또 다른 비결은 누워서 맘껏 지지기. 몸이 산책하니까 몸이 너무 차가워져서요. 따뜻한 온열로 몸을 산책은 몸이 따뜻해지죠. 차갑지 않지. 아니, 따뜻하게 하면 몸이 좋아지니까요. 노곤하게 몸을 푼 다음엔 남편의 마사지가 이어지는데요. 애정도 애정이지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집사람은 저혈압의 체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가지고 몸이 이제 차요. 저는 열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을 많이 해서 열을 이제 발산을 하는데 요즘은 겨울이라서 좀 운동량이 적어서 열 발산이 좀 적어서 요걸로 많이 온도를 높입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현재는 많이 따뜻해졌다네요. 36.4네. 뭐 정상이네. 온열 이렇게 따뜻한 매트에서 자고 늘 이렇게 외출했다 오면 허리에 온열을 해요. 허리 벨트로 온열을 하고 하니까 또 따뜻한 데서 자고 하니까 체온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